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 A를 망치로 때렸다. 자, 그러면 오른쪽 속도 시간 그래프 보니까 망치로 때리는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면서 되튕겨져 나오는 상황이 이 상황인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를 살펴보니까, 자, 얘는 0에서 3V제로, 오른쪽으로 3V제로 되는 게 망치에게 충격을 받는 상황. 그러면 질량이 M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어? 0에서 플러스 3v제로 됐으니까 3v제로만큼 속도 변화를 겪었다, 맞지? 그러면 질량과 그 물체가 겪은 속도 변화량을 곱해주면 요게 그 물체가 겪은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망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변화를 3v 겪었으니까 3mv라는 충격량을 받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물체가 플러스 3v에서 v0에서 마이너스 2v0로 속도가 변했네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전체로 보면 벽과 충돌하면서 마이너스 5v0라는 변화량을 겪었다, 그렇지? 그러면 I2 벽이랑 충돌하면서 겪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이 m짜리 물체가 속도 변화량 5v0 마이너스 5v0를 겪었으니까 마이너스 5 mv0라는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자, 첫 번째 충돌은 t0초 동안 일어났고 두 번째 충격은 3t0초 동안 일어났다. 그러면 첫 번째 충돌에서 받은 평균 충격력은 t0초 동안 3mv0라는 충격량을 받았고, F2 두 번째 충돌에서 벽과의 충돌에서 받은 충격량은 평균 충격력은 총 5mv0라는 충격량을 3t0 동안 받았다, 알지? 그래서 이 F1과 F2의 충격력의 비는 각각 3대 3분의 5, 즉 9대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F1과 F2의 비는 9대 5. 답은 4번. 자, 2번. 자, 속력 시간 그래프네. 그럼 속력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없지만, 자, 물체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0초일 때와 t0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같고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 해놓고 위치는 똑같다 했어. 그 말은, 자, 둘 중에 요 2초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속력 입장이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거지. 운동 방향이 반대다. 자, 그러면 2초일 때 반환점을 찍었고, 자, 돌아오는 거리가 원래 간 거리랑 똑같으니까 t0초일 때 위치가 같겠지. 자, 그러면 돌아간 거리, 원래 가던 거리 같다. 즉 이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넓이는 6 곱하기 2의 2로 나니까 6이 되고, 두 번째 넓이도 6이 되려면 높이가 4니까 요게 3이 돼야 되네. 그러면 t0는 5초다, 이거지. 자, 그러면 0초에서 t0초까지 물체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얼마인가? 결국 평균임은 전체 충격량, 받은 충격량.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두 번째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할 때 속도, 얘를 속력 6을 플러스 6이라고 보면 두 번째 얘 속도 4를 마이너스 4로 보자, 이거지. 야, 그러면 일단 플러스 6m/s였던 물체가 마이너스 4m/s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10m/s 속도 변했고, 질량이 5kg이 물체가 있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요게 마이너스 50, 즉 충격량이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라는 충격량을 전체 시간이 5초다, 맞지? 5초 동안 겪었으니까 평균 충격력, 받은 평균임은 마이너스 10N이다, 이거죠. 그래서 크기라 했으니까 5번. 이거는 가에서 야구 방망이로 지금 이제 야구공을 치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방망이가 야구공 A, B, A랑 B 야구공, 다른 야구공 두 야구공에 이제 가해주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네요. 자, 충격을 주는 시간은 각각 A공은 T0초 동안 받았고 B공은 3T0초 동안 충격 힘을 받았다, 이거지. 자, 근데 면적은 B가 A의 2배다.
자, A의 면적이 I라면 B의 면적은 2배라 했으니까 2I다 이렇게 되겠네요. I로 주는 이유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면적은 충격량이다 쓸 수 있다 했잖아. 자, 그러면 A가 받은 평균 힘, 시간도 나와있으니까 평균 힘 보면 평균 힘은 I라는 충격량을 T0초 동안 나눠 가졌다. 요게 평균 힘이고, B가 받은 평균 힘은 2I라는 충격량을 3T0초 동안 나눠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얘 각각 B가 1대 3분의 2니까 얘가 3대 2 평균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야구 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력이 아니라 충격량의 크기는 면적의 B. 그럼 B가 A의 2배라 했으니까 2배 돼야죠. 틀렸다. 니은 야구 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맞죠? 그러면 기억 답하고 똑같아야지. B가 A의 2배다 했으니까 요거는 맞죠. 디귿 이제 평균임 나왔네. 평균임의 크기는 전체 받은 충격량을 그 충격량을 몇 초 동안 받았냐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요게 평균적으로 받은 힘이 된다. 그렇게 구해보니까 A랑 B는 각각 3대 2. 그래서 B가 A의 3분의 2다 했으니까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디 4번. 4번 보니까 가에서 A는 왼쪽으로 2P라는 운동량으로 B는 오른쪽으로 P라는 운동량으로 가고 있다. 알겠지? 자, 운동량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이 A가 2배라고 A가 2배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다 맞지? 속도가 작아도 질량이 크면 충분히 운동량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 A의 운동량이 공 B의 운동량보다 2배 더 크다고 해서 속도가 2배 빠르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나에서 보니까 A에게 충격을 가했어.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을 거야. 자, A를 왼쪽에서 쳤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발로부터 요 사람의 발로부터 오른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운동량이 변했는데 변하고 보니까 B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어떤 두 물체가 오른쪽으로 둘 다 가고 있는데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이 두 물체는 뭐가 같아야 된다. 속력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오른쪽 방향의 속력이. 자, 그러면 B가 질량이 2m이고 오른쪽 방향 속력 V라면 A도 오른쪽 방향 속력 V고 질량이 m이다. 그러면 B보다 질량이 절반이니까 운동량도 절반이 돼야 한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이 P니까 A의 운동량은 2분의 P가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가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A, B의 속력 비를 묻네. 자, 가에서 보면 A, B의 일단 질량이 1대 2예요. 속력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질량과 속력을 곱한 결과인 운동량은 반대로 2대 1이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1 곱하기 모르는 거, 2 곱하기 모르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결과가 2대 1로 뒤바뀌어야 돼. 그럼 V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4대 1이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V는 A가 B보다 4배 빠르다 해야 돼야지.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맞네요. 기억 맞고. 이은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운동량의 크기는 A가 절반이었지. 틀렸다. 디귿 A를 발로 차는 동안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P가 뒤집혀서 2분의 P가 됐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5P가 돼야지. 근데 3P다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5번 보니까 5번에서 물체가 시간에 따른 힘을 이렇게 2초 동안 받고 있는데 자 0에서 1초 동안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의 힘을 받았다 맞지. 그 다음에 1에서 2초 동안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의 힘을 받으면서 각 방향으로 넓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네.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I1, 두 번째 넓이를 I2라고 한다면 자 1초일 때 운동량이 난 거는 결국 원래 이 물체는 정지해 있었다 맞지. 운동량이 없었고 1초까지 0에서 1초 동안 플러스 I1이라는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이게 곧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처음이 어차피 정지였으니까 변화량 자체가 얘의 운동량이다 맞지. 요런 건 이제 우리가 익숙하다 그죠. 그러면 1초일 때 운동량은 I 플러스 I1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1초에서 2초까지 운동량을 보니까 자 1초에서
1초에서 2초까지 충격량을 한번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I2라는 충격량을 받았다. 이것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이어졌을 거다 이거지. 자, 근데 1초일 때 이미 얘는 운동량을 I1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1초 동안 변화량으로 I2, 마이너스 I2를 겪었으니까 결국 I1에서 I2 뺀 만큼 요게 2초일 때 얘의 운동량 되겠네요. 그러면 1초일 때 운동량이 2초일 때 운동량의 2배다 했으니까 I1 자체가 I1에서 I2 뺀 거보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I1이 I2의 2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기억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일단은 1.5초일 때 요때네 I1의 운동량을 오른쪽 방향을 받았고 추가로 마이너스 운동량을 받고 있긴 하지만 1.5초 됐다고 해서 전체 운동량이 마이너스로 되진 않았다 맞지? 아직 부족하다 그죠? 마이너스 운동량이. 그러면 아직까지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이거지. 근데 힘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느려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까지 1에서 2초까지의 2배다. I1의 I2의 2배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1초 1에서 2초 이동한 거리 보내.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은 똑같다. 0초 정지. 자, 그 다음에 1초. 자, 얘가 I1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때 운동량은 2초일 때 운동량의 2배다 했으니까 얘는 2V 이렇게 적어보자. 그러면 2초일 때 얘의 속도는 V로 둘 수 있겠네. 운동량이 1초일 때가 2초일 때 2배니까. 자, 그러면 각각 등가 속도도 맞잖아. 각 구간에서 힘은 변하지 않았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도 V로 1초. 그러면 V 움직였을 거고.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2분의 3V로 1초. 그러면 2분의 3V 운동했을 거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도 0초에서 1초가 1에서 2초에 1, 2초까지의 2분의 3배가 이거 반대네. 3분의 2배 돼야 되네. 그래서 D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자, 6번 보니까 가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을 주는 힘이 F1, 마이너스 방향을 주는 힘이 F2. 자, 힘의 크기랑 시간을 나타내고 있네. 그러면 요 각각의 힘이 가해주는 충격량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우리는 이 물체가 받는 10kg이 받는 충격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 하면 F1이 주는 충격량, F1이 주는 충격량에서 F2가 주는 충격량을 빼줘야 얘가 받는 R자 힘에 의한 충격량, 즉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오른쪽에서 그래프 보니까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일단 위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0.1초일 때가 0초일 때의 2배다. 그러면 0.1초 동안 우리는 변화량을 살펴볼 건데 결국은 원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운동량을 2배로 만들었다 이 소리죠. 오케이. 그러면 F1에 의한 충격량 요 넓이 되겠네요. 요 넓이 계산해 보니까 200에 800 그 다음에 곱해서 2로 나누면 얘는 40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F2에 의한 충격량은 요 넓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400에 0.1 곱하고 2로 나누니까 얘는 20이다. 자, 그러면 F1에 의한 충격량은 플러스, F2에 의한 충격량은 마이너스였으니까 전체 시그마 F, R자의 힘에 의한 충격량은 플러스 20이 되겠네. 자, 그러면 20만큼 운동량이 더 증가했더니 0초일 때보다 2배 됐다. 그 말은 원래 운동량이 P 있었는데 플러스 20이 됐더니 얘가 2P가 됐다. 아, 그러면 원래 있던 P가 얼마였다? 20이다 이런 소리네요. 그러면 원래 V가 2m/s였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20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충돌했다. 벽 A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 V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에 있는 벽 B와 충돌한다. 자, 각각 물체가 A,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운동량 변화시키자. 자, A 벽과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량 크기는 9.
그러면 A 벽과 충돌하기 전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3kg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 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되튕겨졌대. 자, 근데 물체가 겪은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게 충격량의 크기만 줬지.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 당연히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9라는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얘는 플러스 9만큼 변해서 플러스 3이라는 운동량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3kg이 플러스 3의 운동량을 가지려면 얘는 튕겨져 나갈 때 1m/s의 속도로 튕겨져 나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럼 요게 이제 속도 V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벽과 충돌할 때, 자, 3kg이 A벽과 충돌해서 1m/s의 속도를 가지게 됐대. 그러면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플러스 3이다. 근데 벽과 충돌을 하면서 얘는 충격을 음으로 받을 건데 그 크기가 3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받았다. 여기 적어야지. 마이너스 3의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는 운동량이 0이 돼야 되네. 그러면 B벽과 충돌한 후에 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지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기억 V는 1m/s다 맞고, 니은 충돌한 동안 물체가 A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평균임을 시간을 통해서, 자, A랑 충돌한 거 B랑 충돌한 거 평균임 비교하래. 그러면 A랑 충돌할 때 총 충격량은 9 받았고 충돌 시간은 0.1초 만에, 그래서 90N. B는 B벽이랑 충돌할 때는 총 충격량 3이고 이거를 0.3초 동안 받았네. 그러면 10N. 같다가 아니라 A벽이랑 충돌할 때 9배 더 크다 이거죠. 틀렸고. 디귿 물체는 B와 충돌한 후 정지한다. 맞죠? 최종 정지였다. 그래서 답은 기D 3번. 8번에서 보니까 술에 A 또는 B를 충돌시켜서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그럼 속도는 바뀌었다 이거지, 방향이. 자, A는 질량이 300, B는 질량이 900g으로 서로 다르다 하는 거 이제 조심하고.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자, A는 속력이 충돌 전에 8이었고 충돌 후에 7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얼마나 변한 거냐? 충돌 후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뒤집혀서 통과한다 했으니까, 튕겨져 나간다 했으니까 여기서 8이 플러스 8이었다면 얘는 충돌 후에 마이너스 7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8에서 7이 됐다고 1이 아니라 15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B도 플러스 8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 됐을 거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7이 아니라 9가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각각 충돌해서 힘 센서 힘을 측정하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더니 넓이 SA 이거는 A가 겪은 충격량, 넓이 SB 이거는 B가 겪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는 질량은 300, 900이니까 M, 3M 주지 뭐.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 자, A, B 술에 질량은 A보다 B가 3배 더 큰데 속도 변화량은 A는 15, B는 9를 겪었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B는 5대 3이네. 그죠? 그러면 둘을 곱해야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이 나오니까 둘을 곱하면 5대 9가 되네. 요게 오른쪽 그래프의 넓이 B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길이 보면 기억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은 1이 아니고 15지. 틀렸다. 니은 SA와 SB의 B가 5대 9다. 맞죠? 디귿 충돌한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평균임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네. 0.1초, 0.15초.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5라는 충격량, 5대 9니까 그냥 5로 쓰지 뭐. 5라는 충격량을 0.1초 동안, B 순에는 9라는 충격량을 0.15초 동안 받았다. 그럼 평균적으로 받은 힘의 크기 B는 얘는 50이라고 보면 얘는 15분의 100, 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대 6이다. 그래서 A의 5분의 6배다 했으니까 맞네. 그러면 답은 2D 5번. 9번 보니까
V0로 수평 모양으로 등속도 운동하던 A가 AB가 각각 벽과 충돌하고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V0, 2분의 V0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림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A는 원래 플러스 V0였다가 튕겨서 마이너스 V0 됐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V0로 변했다. 자, 그러면 A가 겪은 충격량은 A는 질량이 2m이고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V0니까 곱하니까 마이너스 4mV0 충격량을 받았네. 마찬가지 B도 플러스 V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V0 됐으니까 B는 질량이 m이고 속도 변화를 마이너스 2분의 3 V0 겪었네. 그러면 충돌, 벽과 충돌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mV0가 됐네요. 그리고 이 충격량이 결국은 오른쪽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를 뜻하겠다. 그러면 얘 넓이가 4mV0고 이 넓이는 2분의 3 mv0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0다. 맞죠? 니은 나에서 B의 곡선과 축이 만나는 면적은 2분의 3이지. 틀렸다. 그 다음에 D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 평균임 A는 4mv0라는 충격량을 총시간 t0 만에 받았고 B는 2분의 3mv0라는 충격량을 총시간 3t0 만에 받았네. 그러면 얘는 4대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8대 1이 돼야지. 그래서 8배다 했으니까 맞네요. 답은 기디 4번. 10번 그림과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던 수레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되튕겨 나온다 이거지. 나오는 모습이다. 자, 속도는 보니까 3에서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네. 그러면 플러스 3m/s에서 충돌하고 마이너스 2m/s가 됐다.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5m/s 겪었다. 자, 요 충돌이 총 몇 초 동안 0.3에서 0.7이니까 0.4초 동안 일어났다 이거죠. 자, 그리고 밑에 그래프 보니까 결국은 이 0.4초 동안 충돌했는데 힘, 크기, 시간 그래프. 그러면 요 넓이는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즉 질량 곱하기 얘가 겪은 속도 변화량. 근데 질량은 뭔지 모르지만 속도는 크기는 5m/s 변했다 이거지. 근데 요게 이제 곱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질량이 2kg이구나. 그러면 기니디 기억 충돌 전후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 10이다. 맞죠? 니은 수레의 질량은 2kg이다. 맞고. 디귿 충돌한 동안 벽이 수레에 작용한 평균임. 자, 전체 충격량이 10. 요거를 몇 초? 0.4초에 걸쳐서 받았다. 그러면 얘는 25N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40N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